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126번째 챕터. 자, 이제는 그 공부하는 사원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 봅시다. 주위에 무엇이 보입니까? 또 멀리 있는 광경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군요. 기 100명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나는 잘 모릅니다. 이곳 트인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지요. 그들은 지금 모두 영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색까지 다른 불빛이 반딧불처럼 웅성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지요. 선생과 제자의 경우처럼 함께 일하는 영혼들은 늘 함께 있게 됩니까? 우리 그룹에 있는 영혼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는 스님들끼리 따로 어울리지요. 지금 있는 곳에서 스님 안내자를 볼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스님들은 학생들보다 수가 적지요. 칼라가 그녀의 친구 두 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을 뚜렷이 보지 않고서는 또 그들이 안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멀리서 밝게 빛나는 흰빛을 보는 것으로도 그들이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이에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완전한 흰빛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영혼은 완벽한 흰빛을 띠지 않는단 말인가요? 영혼, 그럴 수도 있지요.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 덜 밝은 경우도 있어요. 칼라의 선생님은 발레이즈입니다. 그는 푸른 빛을 띠고 있지요. 발레이즈는 연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지요. 칼라도 그도 제각기에 속하는 그룹이 따로 있지요. 붉은 빛깔을 띤 영혼은 볼 수 있어도 초록빛을 띤 영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때 주위를 살펴보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색색 가지등이 밝혀져 있지요. 발레지는 우리 그룹의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발하는 빛은 강도가 높고 또 깊기도 하지요. 푸른 색상은 노란 빛깔보다 짙고 노란 빛은 흰색보다 선명하니까 그만큼 영혼의 발전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모두 깊고 확실하게 자리 잡은 빛깔을 지니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나의 빛깔은 약간 붉은 빛을 띤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엷은 황금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칼라의 빛깔이 더 깊은 황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연푸른 색을 띠게 되지요. 모든 것은 우리들의 에너지가 쌓여감에 따라서 차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빛깔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희지만 약간의 노란빛과 아주 드물게 푸른빛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이 흰빛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상아 빛깔이나 회색은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였다. 영혼의 연기는 그런 기본 색상의 붉은 빛이나 황색 또는 푸른 빛깔과 섞이게 된다. 흔히들 노란빛이나 푸른빛과 뒤섞여 있는 초록빛을 보기도 한다. 하늘에 있는 냉각된 별에서 발산되는 빛의 에너지는 붉은 빛과 오렌지 빛을 합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다 뜨거운 별에서 보이는 빛깔은 노란빛이나 청백색이다. 온도는 다른 주파수를 가진 스펙트럼이 이루는 가시적인 빛의 파도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눈은 그런 빛의 굴곡을 엷은 빛깔에서 어두운 빛깔의 띠로 보게 된다. 영혼의 에너지의 빛은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전자기와 같이 더 높은 에너지의 장에서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모든 영혼의 빛깔은 지혜와 동화되어 화합을 이루는 영혼의 진동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양자 물리학은 우주가 진동하는 주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 진동하는 파장은 제각기 다른 파장으로 뒤섞이는 물체의 덩어리들에 영향을 준다. 빛과 운동, 소리, 그리고 시간은 모두 지구의 공간에서 서로 연관을 갖게 된다.
나는 내가 면담한 비술자들을 통해 그런 영혼의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영적이거나 육적인 의식이 모두 빛의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영혼의 연기는 개개인이 자아내는 진동의 파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나는 믿는다. 영혼으로서 우리가 뿜어내는 빛의 밀도나 색상 그리고 형태는 지혜나 사고의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사고나 지혜의 힘은 우리가 발전을 이룰수록 더 강한 빛의 밀도를 이루게 된다. 개개인의 에너지 행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쇄신하는 능력을 알려주기도 한다. 초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색상으로 영혼을 묘사한다. 특히 멀어진 곳에 있어 형태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더 그렇다. 보다 앞선 영혼들은 빨리 움직이는 푸른 에너지의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가장 밀도가 강한 에너지는 보랏빛을 뿜는다고 하였다. 지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잔영 중에서는 청보라색이 가장 짧은 파장을 지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내뿜고 에너지를 상승시킨다. 만약 색상이나 밀도가 지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더 급이 낮은 파장을 지닌 흰빛이나 황색빛을 발산하는 영혼들은 밀도가 낮은 진동 에너지를 지닐 것이다. 도표 3은 영혼의 레벨을 색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종렬은 영혼의 영적 레벨이나 배움의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 종렬은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나 또 그런 자격으로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힌다. 배움은 우리가 영혼으로 창조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처음 환생할 때부터 배움은 쌓여간다. 또 환생이 거듭될수록 지혜는 자라간다. 어떤 인생에서는 후진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다시 배우며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 내가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한번 어느 단계에 이른 영혼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영혼의 발전 단계를 위한 분류 설계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레벨 1부터 2, 3, 4, 5, 6까지 신참에서 낮은 중간, 중간, 높은 중간, 앞서가는, 많이 앞서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깔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흰빛, 회색, 황색, 어두운 황색, 연푸른색, 이렇게 짙은 푸른 빛을 띤 보라색 같은 것들이 마지막으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도표 3에서 나는 육체를 갖게 된 영혼의 6레벨을 제시하였다. 잘 꾸려나갈 수 있었던 전생들의 계보, 미래에 대한 기대, 그룹 속에서의 침묵, 그리고 안내자와의 대화 같은 것을 통해 한 영혼의 성장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동료들이나 안내자들의 지도 아래서 잘 계획된 질서에 있는 과정을 밟으며 영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구에서 보는 사회적 상태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영혼의 지성을 측정하는 모든 빛의 주파수는 동일한 에너지의 원천에서 발생한다. 영혼은 생각에 의해 완전히 통합된다. 만약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균일한 레벨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영혼은 수련을 위한 보다 열등한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같은 레벨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수련을 계속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한다. 앞서가는 원숙한 스승, 안내자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배움과 발전을 측정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제도는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완성을 돕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옳지 못한 선택으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게 되어도 우리는 항상 보호받게 되어 있다. 전능한 영혼의 큰 설계 속에서 지지와 인도를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현상이 바로 영계를 다스리는 섭리일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 이 학교는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학기 등록은 신청 3월과 4월에 받으며 2학기는 8월과 9월에 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이 번호와 메일을 참조해서 등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